오늘은 민중기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기한입니다. 오늘 특검이 다시 이곳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민중기 특검의 당원 검열은 국민의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민중기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도 어긋나는 100% 위법 행위입니다. 특검이 우리 당에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본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명부 대조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5개의 범죄 사실 중에는 국민의힘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특검팀과 협의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중 어느 것이 당원 명부 압수수색과 관련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특검의 수사관조차도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특정해서 지목하지 못하였습니다. 범죄 사실과의 연관성을 소명하지도 못하면서 500만 명에 달하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초법적, 위헌적인 과잉 수사입니다. 그리고 특검은 영장에 적시된 특정 시기의 가입 명단을 특정해서 당원 여부를 가려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종교에 가입되었다는 120만여 명의 전체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 당 전체 당원 명부와 대조하겠다고 했습니다. 120만 명이면 대전광역시 일부에 버금가는 숫자입니다.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하게 대전시 인구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당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겠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황당한 정치주의적 발상입니다. 민노총 전체 가입 조합원 수가 120만여 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검이 민노총 120만 전체 명부를 더불어민주당에 가져가서 당원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당대회 개입 여부를 수사하고자 한다면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 신천지가 개입했다는 주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를 전체 비교 대조해서 김어준이 제기한 신천지 전대 개입 의혹부터 진상 규명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러한 특검의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특검은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내일부터 열리게 될 본회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 중에서도 가장 나쁜 법이 EBS법입니다. 왜냐하면 EBS는 그냥 일반적인 방송이 아니라 국민의 교육방송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겠다는 EBS 법은 전교조의 EBS 장악의 길을 터주는 법입니다. 국민의 교육을 전교조 이념 교육으로 오염시키겠다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법에 대해서도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노조법과 상법 개정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내쫓고
일자리를 빼앗는 반경제악법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장악법과 반경제악법에 대해서 끝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자분들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MBC 정미영입니다. 오늘 당사 압수수색에 대해서 저지를 폭력전을 벌이고 계신데 과거에 민주당이 이제 당사 압수수색 이런 걸 좀 막으려고 했던 김용 부원장이 오늘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혹시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지 입장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김용 지금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보태감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 당의 중앙당사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기들도 야당 때 그렇게 당해봤다. 그 말은 야당이 되니까 너희들도 당해봐라라고 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케이스하고는 완전히 다르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사를 압수수색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 안에 있는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 범위에서는 이번에 우리 당에 대해서 중앙당사에 압수수색 들어온 것은 정당 사상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거기에서 500만에 이르는 우리 당원들의 개인 정보를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계좌번호까지 다 정보를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계좌 정보에는 당비 납부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다른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도 다 나타날 거 아니겠습니까? 왜 계좌 정보까지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특검은 그 누구도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부당한 것이고 영장에 적시된 범위 자체가 위헌적, 위법적인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특검 앞에 대응 전략을 좀 어떻게 짜고 계신지 물리적 충돌도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어제부터 우리 당 의원님들이 아마 조를 편성해서 당사 수호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도 당사에서 24시간 비상 대기하면서 지금 사흘밤 여기서 지냈는데, 향후에도 특검이 다시 한번 압수수색을 강행 시도한다면 우리 당 의원님들과 당원들 모두 힘을 모아서 저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분명히 밝힙니다. 서울시민 박진영입니다. 현 상황에서 강원 연구 관련해서 특검과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최소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을지 좋겠습니다. 지금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장에 나타난 범죄 사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수준 내에서 당원 명부하고 대조를 요청한다면 우리 당은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고 범죄와 연관된 어떤 특정인들에 대해서 이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확인해달라 그런 걸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명단을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그분이 당원인지 아닌지 다 확인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거기서는 그런 방식이 안 되고 다 대조를 해서 확인되는 부분만 가져가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가지고 대조를 하게 되면 500만 당원에 대한 개인정보가 일단 그쪽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포렌식 전문가인데 포렌식이라는 게 뭡니까? 다 삭제를 해도 살려내는 게 포렌식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 당 당원 명부를 일단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설령 합치돼가지고 당원 확인되는 명부만 가져간다 하더라도 그게 흔적이 남기 때문에 500만 당원 개인정보가 다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당원 명부는 우리 정당의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절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추호도 양보할 생각이 없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네, 우리 총장님 보충 좀. 예. 사무총장님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소위 압수수색 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급 범죄 사실과 관련한 당원 명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알선수재라는 범죄 사실이 있는데 그 범죄 사실 어디에도 특정 종교단체의 교인들 입당과 관련된 서술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영장 자체가 부적합한 영장이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의 입당 행위와 정치자금법이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건지법사의 알선수재가 특정 종교단체 교인들의 우리 당 입당과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부분이 우리 당의 당원명부 대조가 필요한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법리적으로도 이거는 압수영장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거의 그 압수에게 응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 지금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만 보면 특권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고 범죄가 있으니까 그걸 반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혀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무총장 설명대로 영장의 내용 속에 우리 당원 가입하는 부분이 어떤 범죄 사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전혀 특정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야당 말살 이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 당원들 명부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나쁜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특검에서 그 범죄의 혐의가 어떤 사실과 범죄 사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특정을 하고 그리고 특정된 명단이 당원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려주시라 이런 식으로 가져오면 그런 내용을 협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협의할 내용 자체가 특검 측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여쭤봤던 질문이랑 좀 비슷한 질문인데요. 법원이 그 김용전 민주연구원장에 대한 고소를 허가했고 또 문다혜 씨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는데 민주당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석방하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하나.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조국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전 대표? 전 장관? 아무튼 그 프로 사면을 하면서 왜 이 시점에 조국을 사면을 하는지 이 대통령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나오는 여러 분석 중에 하나가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의 그 재판과 관련된 직접 진술을 했던 사람들을 정진상, 이화영 등등을 사면해 주기 위한 그런 밑자락 깔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김용을 다시 풀어줬다고 하는 이야기 이런 부분들은 그 권력에 그 바람이 불기도 전에 바싹 엎드린 그런 상황과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대법원을 30명으로 열린다든지 그 다음에 청문회에 세우겠다든지 그러니까 대법원장도 놀래서 했고 그 다음에 5개의 진행 중이던 재판이 전부 다 지금 중단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나라 사법부가 권력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상징적인 그런 장면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방송법을 통해서 방송을 지금 장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법개혁한다고 검찰개혁한다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상 검찰개악이고 사법개악을 해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그리고 방송제도 장악하고 사법 시스템 망가뜨리고 지금 정교조 장관이 나왔죠. 민노총 장관이 나왔죠. 전부 다 그쪽
서로 지금 판을 깔겠다. 그 결국은 일당 독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로밖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함께 오늘 뭐 김용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정확한 사실은 지금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시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쪽에 팀장님. 네. 아까 모두 발언에서 그 특검에서 뭐 다시 수사에 추가할까지 예상된다고 얘기했는데 수사의 이후에 특검에서 다시 연락 취하는 게 있는지 하나랑 지금 영장이 단기적으로 이건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이의제기 절차가 하시나요? 이거는 상승자 예, 지금 이미 그 이재기 신청서를 특검에다 제출을 했습니다. 본장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했고 마실 것처럼 지금 국회에 한번 오고 우리 당사에 한번 오고 지금까지 2번 왔습니다. 오늘 또다시 침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늘이 영장 집행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오늘까지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오늘 중에는 한 번쯤 더 시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전망 내지 추측에서 말씀드렸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연합뉴스가 말씀드렸죠? 다른 현안이긴 한데요. 오늘 북한 김여정이 이재명 대통령의 평화보상에 대해서 망상이고 개꿈이다. 한국 외부 상대가 못된 날을 정리 비판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오래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대북, 대중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굉장히 유화적이고 어떻게 조금 심하게 표현할 때는 불종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정도로 그런 행동들을, 언행들을 해왔습니다. 9.19 군사합의를 다시 한다든지 우리가 먼저 나서서 대북 확성기를 방송을 중단하고 철거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국정원에서 수십 년간 50년 넘게 해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대북 TV 라디오 방송을 지금 전부 중단했다라든지 이런 내용 등등이 우리 스스로 우리 정권이 이재명 정권이 나서서 우리는 불종에 가까운 모습으로 대북 친화적인 모습으로 가겠다 이런 선언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결과 받은 것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나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완화되었다든지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전에 질문했듯이 김여정의 한마디로 아까 개꿈이라고 그랬나요? 헛된 망상이라고 그랬나요? 네, 둘 다 있죠. 김여정으로부터 그런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굉장히 치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는 차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시고 평화는 절대 불종에서 나올 수가 없다. 평화는 힘에 의해서 우리를 자위할 수 있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을 때만이 평화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깨닫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됐나요? 어디? 안녕하세요. SBS 김영훈입니다. 2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그 전당대회 토론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는데 그 당대표 후보들에게도 이 압수수색, 특검의 압수수색 저항을 좀 동참해달라고 촉구하실 계획이 있는지 하나 하고, 그리고 최근 각종 논란 등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민심과 괴리되면서 좀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렇게 2가지 궁금합니다. 당대표 후보를 비롯해서 지난번 우리가 대전에 합동 연설회를 갔을 때 처음 특검에서 압수수색 들어갔을 때 그날 끝나고 바로 당대표 후보와 그다음에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도 당사로 모여서 같이 이 부분을 규탄을 하고 막아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전부 그때 4분의 당대표 후보가 다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함께 자리를 했고 또 그중에 일부 후보분께서는 아마 1층에서 기자들하고 또 소통도 좀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우리 당의 당대표가 누가 되든 우리 후보님들하고는 우리 현재 당 지도부하고
전부 한 마음으로 우리 당사를 지키고 500만 당원 명부 개인 정보를 끝까지 수호하겠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치하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뭐 지금 민심과 당심을 얘기하셨잖아요. 전당대회 자체가 좀 각종 논란 등으로 관심을 좀 많이 관심을 지금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저는 보이는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최근에 우리 당에 대한 지지도가 조금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는 조금 정체 내지는 빠지는, 이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2주간에 12%포인트가 빠지고 이런 그런 여론조사 결과로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당대회를 하면서 우리 당에서 컨벤션 효과를 일정 부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지난 2달 반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 그동안 했던 거의 많은 일들이 대부분이 다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뭐 예를 들자면 조국, 최강욱, 윤미향 사면 건부터 해서 이준석 게이트로 해서 내부에 미공개된 정책 자료, 정책 정보를 활용해서 개인은 치부를 한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하니까 뭐 관세 협상한 거 제대로 못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양도세 대주주 소송처럼 증세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뭐 전부 다 그동안에 해왔던 것들이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재명 정권의 역량이 굉장히 미흡하다, 국민들의 눈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를 뭐 약간 민심과 다르게 가고 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약간 음해하는 그런 프레임에서 그런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우리 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누가 되든 경쟁이 끝나고 22일이나 어쨌든 22일날 전당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전당대회 결과가 나오면 모두가 또 한 마음이 되어서 민심을 다시 우리가 얻기 위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국민 속으로 함께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문화일보 이시영입니다. 오늘 민주당에서 웨스팅하우스 국정조사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당 입장이 웨스팅하우스를 국정조사한다고요? 잠깐만요. 그 원전과 관련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 원전의 전체적인 그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정확히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원전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기본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그 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아마 로얄티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처음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웨스팅하우스 자체에 대한 그 조사나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전당대회 이야기 나온 이대일 김한혜입니다. 어제도 전한길 씨가 김문수의 서운한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공표되지 않은 조사 이야기하면서 80% 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전당대회 개입하는 징계 사유로 볼 수 있는지 한 가지랑, 우리 22일에 이제 전당대회 전한길 씨는 여전히 출입 못한다는 건 유효한 건지 좀 지금 두 번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전한길 씨가 출입을 못한다 안 한다라고 누가 이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당은 당규에 따라 가지고 전한길 씨는 전당대회에 엿볼 수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전당대회에는 대의원들만 들어오는 겁니다. 대의원들은 각 국회의원이나 당협을 통해 가지고 우리 당헌당규에 정해진 대로 숫자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 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대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에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분이 언론인을, 여기 계신 기자분들은 다 오실 수 있을 거예요. 언론인으로 출입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당의 출입 언론은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출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에 질문이 뭐였죠? 어제 밤에 입장을 낸 게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를 다시 좀 강조하시고, 여론조사 김문수 후보가 유리하다는 거 하면서 좀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여부는 제가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지도부를 뽑는 그 대회이고 우리 당에 500만 가까운 당원이 있고 책임 당원은 100만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인 한 사람이 들어왔다 또는 안 들어왔다 그리고 특정인이 얘기를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당이 뭐 좌우된다든지 전당대회가 뭐 흔들거린다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우리 당의 그 당내 민주주의를 굉장히 심하게 모독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에 있는 많은 당원들과 우리 당 지지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과정을 하나의 해프닝이든 뭐 그렇게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 뭐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지나가는 과정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하는 것 그 하나하나에 우리가 반응을 할 필요도 없고 또 그것이 어떤 큰 반향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